제조선의 첫 수소탄 시험 완전 성공.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거든요. 사람들을 가득 광장 같은 데다 모아놓고 그냥 선동을 외치고 그다음 방송에서도 막 부호들이 막 나와요. 이춘희 아나운서가 막 크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말하면은 또 시작이라구나. 정신 바짝 차려갖고 물건들을 막 싸서 걷어들여요. 입구에 소리 쌀가격을 물어봐요. 한 kop에 땡 걸고 나면 쌀가격이 또 달라져요. 5배 이상 올라요. 또 5만 국 굶어야지 좀 좋은 날이 올까. 죽으면 차라리 편하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엄청 많거든요. 한 달에 이제 1,000달러씩 무조건 바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못 바치게 되면 그 다음엔 자살까지 합니다. 어지간히 피어나는 봄날은 찾아와 정달새 노래하고 실모들 춤추네. 함께 씨를 뿌리고 가을에는 우리 함께 열매 거두리. 거진 바람 불어와도 헤어지리 다시 없으리. 남북 모두와 웃을 수 있는 방송 이제 만나러 반갑습니다. 아, 정말 뭐, 이 봄에 너무너무 어울리게 우리 향미 씨와 주현 씨가 노래를 아주 멋지게 해주셨습니다. 네, 저도 한곡 할까요? 아, 노래. 봄바람이 날리면 봄날리는 벚꽃이 피어 못하는 게 없으니까요. 완벽해요. 예. 완벽해요. 4월하면 벚꽃이잖아요. 그렇죠. 여의도에 벚꽃 축제가 굉장히 유명한데 거기서 네. 여기 계신 분들 몰래 데이트 해보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무슨 벚꽃 주체를 몰래 데이트를 해요. 그냥 너무 복잡하니까 차라리 안 가고 말지. 안 가고 말았다. 그냥 왜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은 너무 복잡한 것 같아서 과연 내가 저기 가서 무엇을 즐길 수 있을까? 물론 가면 좋겠지만 너무 복잡해서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장소원 씨는 여자친구가 막 오빠 나 벚꽃 축제 너무 가고 싶어. 사실 저는 벚꽃 보면 뭐가 좋은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어머나. 여의도에 스케줄이 많으니까 항상 차를 타면서 지나다니다가 보는 게 전부였는데 밤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산에 좀 한산에 가긴 한 갔네. 한 새벽 정도에 가면 사람이 덜하니까 그때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누구랑? 그녀랑. 뭐 그때 만나던 여자였어요. 이런 벚꽃 보면 아름답다 이런 거 느끼세요? 저는 이제 그 벚꽃을 보면요. 되게 슬퍼요. 그럴 나이지. 이게 젊고 안 젊고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젊을 때는 이제 벚꽃 보면 막 뭐 데이트하고 싶고 여자친구랑 거길 거닐고 싶고 하는데 마치 이렇게 좀 나이가 좀 먹으니까 벚꽃을 보면 왠지 그냥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떠올리게 되고. 예. 이모 씨는 어떠세요? 산에 많이 다니시다 보니까 예. 벚꽃이 뭐 저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것도 아실 테고. 당연하죠. 위에는 춥기 때문에 좀 늦게 펴요. 예. 아무래도. 그렇죠. 밑에가 밑에부터 진해 피고. 군항제부터 이런 그렇죠. 거. 밑에 올라오는데 글쎄 저기 윤중로의 벚꽃은 유명하죠. 유명한데 한 번은 저기 식구들끼리 다 같이 한번 갔었는데 애엄마도 같이 갔었는데 막걸리는 더 동해가지고 저도 막걸리 한 잔 먹었습니다. 북에서는 좀 늦게 필 것 같아요. 우리 중대장 같은 경우에는 벚꽃나무 아래서 데이트하고 막 그랬던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벚꽃은 양강도 쪽에는 한 그 지역마다 있어요. 이렇게 다 있진 않고 데이트 같은 걸 뭐 같이 안 하고 길 하도 멀어서 그냥 그 숲에 갔다가 그냥 꽃 있으면 꺼갖고 꽃병이나 물병 같은 데 갔다가 뭐 주는 오메. 왜? 세상에. 와, 북한에서 저런 남자 있다는 거는 정말 상상도 못 자, 누구 꽃을 꺾고 다 줘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요. 그런가 하면 우리 형희 씨는? 청진에는 청년공원이라고 데이트 거장입니다. 연못 옆에 막 빨간 꽃, 보라색 꽃이 엄청 피거든요. 그러니까 제 원래 남자친구 북한에 있을 때 같이 그 연못에서 보트 타고 데이트하면서 되게 좋거든요. 한 바퀴 띵 돌면 진짜 그 기분은 말할 수 없는 기분이고. 네. 저기 근데 왜 이렇게 이뻐졌어요? 저요? 네. 저 원래 좀 이쁘거든요. 은하 씨 동네에도 벚꽃이 있었어요? 저희 동네는 벚꽃 말고 살구꽃하고 버들꽃이 있었어요. 살구꽃은 어떻게 생겼어요? 살구꽃이 약간 좀 사쿠라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제 기억 속에는 살구꽃이 더 예뻤고 어린아이들 중에서는 유명했던 게 그거 꼬독강아지 맞아. 버들꽃에 꼬독강아지가 달리는데 그게 솜털이 달렸는데 되게 부드러워요. 그거를 딱 손바닥에 떠놓고 이러면 이렇게 앞으로 오거든요. 걔가 귀여워가지고 여기서 막 입안에 들어가는 애들도 있어요. 들숨하다가 네. 아니 근데 차이가 있네요. 우리 그 은하 씨는 이제 뭐 꼬득강아지 이렇게 후 불 때 우리 향민 씨는 이제 보트 타고. 근데 진짜로 벚꽃은 하얀색만이잖아요. 근데 산에는 한 5월 초나 4월 말쯤에 가면요. 벚꽃 하얀색, 진달래 분홍색, 그다음에 개나리 노란색, 탐색이 싹 조화가 돼가지고 그야말로 장관입니다. 역시 멋지다. 기가 막혀요. 아무튼 뭐 벚꽃 얘기가 나왔는데 뭐 분황제에서는 그 설명도 자세하게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나라꽃으로 하는 벚꽃과 우리의 벚나무는 좀 종이 다른 거다. 그렇죠. 네, 라고 해서 이제 자세히 설명도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네, 4월이면 시작되는 꽃놀이만큼 화사한 무대가 하나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만갑 대표 흥자매죠. 유현주, 한송이 씨가 아코디언과 노래 연주 준비했습니다. 와우! 황금나무 능금나무 산에 심었더니 마을엔 꽃이 피었어. 봄철에는 구름 꽃 하얗게 피고 가을에는 아라리 붉게 익었어. 봄철에는 구름 꽃 하얗게 피고 가을에는 아라리 붉게 익었어. 황금나무 산에 심었더니 마을엔 꽃이 피었어. 소녀들은 아침 낮에 꽃 보며 웃고 저녁에는 꽃 속에서 노래 부르니 소녀들 아침 낮에 꽃 보며 웃고 저녁에는 꽃 속에서 노래 부르네. 저녁에는 꽃 속에서 노래 네, 기분 좋은 봄 노래로 이제 만나랍니다. 시작해봤습니다. 자, 오늘의 정말 반가운 손님을 또 박은혜 씨가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이만갑의
북한에 삽질의 달인이 떴어요. 아, 삽질. 네, 삽질의 달인이 떴습니다. 16살 나이에 평양시 속도전 청년 돌격대를 신청해서요. 돌격대. 나무, 벽돌, 모래, 돌, 뭐 그런 짐들 등짐으로 나르고요. 그리고 미장 조력부터 삽질까지 온갖 굳은 일을 다 했는데 남자 아닙니다. 남자보다 훨씬 일을 잘한다고 항상 칭찬을 듣던 여자입니다. 삽질의 여왕. 예, 양세경 씨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북한에서 삽질개나 했던 저격대천호 양세경입니다. 북한의 중심 평양에서 남들 학교 다닐 때 저는 산을 탔고 남들 직장 다닐 때 저는 저격대에 자원 입대하여 봉사 현장에서 지금까지 못 해본 일이 없습니다. 무엇이든 무조건 해놓은 저격대 정신으로 오늘 이만갑 출연을 척척 해내겠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악기도 들고 네. 뭐 여러 가지 들고 왔는데 이렇게 삽 들고 오신 분은 좀 있었어요. 옷 잘 차려입고. 아 근데 할 줄 알아요 진짜? 아니 제가 해본 일이 그건데 그럼 제가 여기서 그 잡는 것만 한번 딱 잡아보세요. 어떻게 잡아요? 딱 삽 이렇게 풀 때 이렇게? 아니 근데 솔직히 이 삽은 제가 쓰던 삽하고 엄청 달라요. 이거는 그냥 평상 가정에서 흔히 쓸 수 있는 삽이거든요. 그래요? 네, 제가 이러던 삽은 제 키만 해요. 그것도 말고 삽이 네,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삽을 항상 오른손은 한 3분의 1 중심 왜? 이 손에 잡고 오른손과 오른발로 함께해요. 그래서 이 삽을 저보다 길다고 생각하고 허리 부분에 같이 짚는 거예요. 같이 풀 때 이 삽날에 힘을 팍 줘서 푸는 순간 날려야 해요. 내가 저기 가야 된다면 거기서 휙 가야 돼요. 만약 이거 보고 휙 하면 허리 통증이 오거든요. 이게 네. 무슨 뭐 탄력으로 보내. 골프나 막 이런 것처럼 네. 정확한 룰에 의해서 비슷할 수 있어요. 진짜로. 정확하게 발로 이렇게 누르지 않고 굳은 땅을 할 때는 발로 누려야 돼요. 그렇죠. 아, 그래서 비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북한에서는 이게 긴 거네요. 멀리 던지기 위해서. 네, 멀리 던져 긴기 더 훨씬 드라이버네. 유리하죠. 드라이버처럼 긴 거를 이용해서 네. 이렇게 한다. 근데 16살 때부터 했다는데 어디서 하신 거예요? 제가 학교를 7살에 등록했거든요. 네. 그래서 16살에 졸업하고 바로 간 것이 저격대 자원입대에서 3년 동안 일했어요. 왜 자원 입대했어요? 사실 제가 군사복무 하고 싶었는데 기준키가 155였어요. 네. 제가 군대 복무하려면 네. 10cm가 작았어요. 145세요? 네. 그때 145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격대 입대한 거고요. 그러니까 군대를 못 가서 10cm가 작아서 그런 이유도 있었지만 저희 집안이 처음에는 좀 중충이었어요. 그러니까 못 살지는 않고 잘 살지도 않고 그냥 그런 충이었는데 아버지가 용해군인 공장, 군부대 공장이었거든요. 거기서 하루도 빠짐없이 너무 일을 잘하셔서 부정함 없이 살았는데 할아버지가 김일성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뇌혈전으로 진짜 뇌혈전으로 사망하셨어요. 죽어서 같이 돌아가신 거예요? 네. 우리 충격을 받았어. 네, 뇌혈전이 오셨어요. 우리가 사망했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할아버지 시신을 먹었던 뇌혈전이 오신 거예요. 근데 그 뇌혈전은 한 번이 아니고 3차례를 겪다가. 그러면은 북한 같은 경우는 막 상도 주고 그러겠어요. 정말 정신이 투철하다 이래서 없어요. 아니 근데 실제로 김일성 사망에 충격받아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있나 봐요.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많았어요. 그랬어요? 표창 비슷한 거 뭔가를 이렇게 위로 차원에서 김일성 거 사망 소식을 듣고 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충격받아가지고. 세상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대국 열사증 비슷한 거를 상을 줬어요. 분류를 갈랐거든요. 그러니까 김일성 꽃 추모대회나 그런 행사에서 하다가 쓰러지는 사람도 있고 심장마비로 해서 그런 사람들은 상당히 이렇게 높이 있고 이렇게 우대를 해주고 했고 집에서 그냥 앉아있다 이렇게 간 사람은 뭐 그렇게 많이 아니, 그럼 여기 계신 분도 그 당시에 김일성 죽었을 때 다들 엉엉 우셨겠네요. 당연하죠. 근데 그러면 그 뒤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집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제가 졸업하면서 어머니가 권한행군 또 들어갔어요. 네. 그때 어려워지니까 제가 생각하기를
내가 이 가정에 내가 먹고 입고 하는 게 어머니가 힘드시니까 그걸 하나 덜기 위해서 내가 대학때 입대하면 먹을 거 주지? 입을 거 주지? 그래서 제가 입대하게 된 겁니다. 아이고, 대단합니다. 위해서. 대단해. 돌격대 입대하면 대학 혜택도 있어요? 네. 군대보다 좋은 점이에요, 그게. 어떤 혜택입니까? 군대는 의료복무제라고 만기를 복무해야 돼. 하고, 10년. 만약, 10년 복무하고 대학 갈 의향이 있고, 그런 희망이 있으면은 그때 가는 거지만, 돌격대는 그렇지 않거든요. 2, 3년 졸업하고 내가 원하는 뭐 김일성 종합대학이라던가 금성정치대학은 가고 싶은데 졸업하면은 바로 입학 통지서가 안 나거든요. 근데 돌격대 2, 3년만 복무하고 통지서 받으면 갈 수 있어요. 돌격대 입대하면 군대 입대 안 해도 돼요? 돌격대가 네. 군대 아니에요? 반군사예요. 반군사. 전쟁이 터지면 돌격대도 뭐 삽은 뒤로 가고 성을 메고 전쟁을 참가하는 거죠. 아, 삽 들고 전쟁하는 게 아니라? 네. 그래도 군대보다는 그럼 돌격대가 더 편하겠어요. 아이고. 안 해요. 아니죠. 더 힘들죠. 왜요? 군소를 하니까. 군대는 나라를 지키니까. 아니에요. 모르시는데 북한 군대는 건설을 해요. 군설여단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군설여단과 맞먹어요. 똑같아요. 그럼 무슨 공사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처음 건설한 것이 평양 남포고속도로라고. 고속도로, 예. 네네. 그 고속도로는 순전 사람이 인력으로 했거든요. 기계가 없었어요. 수작업으로? 네. 그게 모래, 벽돌나라면 다 둥찜으로 날랐고, 모든 삽질 둥찜이었어요. 예. 도로를 그렇게 건설했어요. 도로를? 네. 우리나라 같으면 요즘 시계니 아니면 자동차에 있는 뭔가 수작업을 했다면 되게 멋있다고 그러는데 고속도로 수작업은 대박이다. 한 땀 한 땀. 혹시 돌격대에서 이 작업하시다가요 위험했던 순간들이 있었나요? 있었죠. 제가 다리 건설할 때 이게 물기를 돌려가지고 뚝을 쌓았거든요. 근데 그 뚝이 무너진 거예요. 무너지니까 물길이 슉 쏟아져 내려가니까 사람들이 그 물뚝을 막겠다고 막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희생 정신이죠. 인간 뚝. 네. 인간 뚝이야. 그런 거죠. 몸을 던져서. 네. 아니 근데 그런 위험한 현장에서 원래 여자는 한국에서는 그렇잖아요. 여자를 약간 보호하는 문화들이 좀 있는데 북한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좀 우리가 힘에 붙인 힘든 물건을 남자들 조금 도질 수는 있지만 그 외에 하늘은 똑같아요. 어디서 오셨어요? 평양에서 오셨어요? 네. 평양. 그러면 지금 하시는 게 평양 사투리. 그쵸. 평양 사투리인데 좀 바뀌온 것 같아요. 바뀐 것 같아요. 네. 바뀌었어요. 지금 무슨 말인지 잘 애매해지죠, 여기 오면. 짬뽕된 것 같아요. 괜찮아요. 주현 씨는 전라도말 썼다가 충청도말 썼다가 서울말 썼다가 북한말 썼다가 그러잖아요, 지금. 원래 다 이렇게 오면 약간 섞이는 거죠, 조금씩. 네. 그런 것 같아요. 온 지 몇 년 됐어요? 몇 년에 7개월 차? 새내기시구나. 7개월이요? 여기 사회에 나온 지 7개월 차 됐어요. 하나원 나와서 사회 나온 지? 네. 저기, 양세경 씨. 네. 지금 이렇게 나와서 사람들 보고, 고향 분들 이렇게 보니까 어떠세요? 너무 반갑기도 하고요. 너무 좀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요? 네. 그렇게, 왜냐면 몇 개월 동안 이제 지금 적응하시느냐고.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지금? 대한민국 와서. 언어예요. 옥양. 언어의 옥양. 이 옥양 때문에. 옥양이 왜? 억양. 좀 세니까 솔직히 낯선 분 한 분 어디서 왔지? 벌써 첫물음이. 어디서 왔다고 그랬어요? 그냥 새터민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근데 저는 평양 사투리를 처음 이렇게 들은 것 같아요. 여기서도 평양 사투리를 쓰시는 분이 별로 없어서. 맞아요. 근데 저는 아까 대기실에서 말할 때 어머 이 앞쪽말인데 말투가 그래서 평양이라는 거예요. 평양이야. 이런데 평양말이 너무 살아있는 거예요. 어머 평양 막. 오리지널 평양이구나. 노희창 선생님, 평양 말입니까? 여기 와서 평양말을 한 번도 못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렇지. 평양에서 왔다 그래서 근데 진짜 본인 소개할 때 보니까 진짜 평양말이에요. 진짜 표준말이에요. 북에서는 문화어라고 하거든요. 북에 있을 때는 되게 하고 싶었죠. 문화어를? 네. 문화어 흉내 한번 내보세요. 괜찮습니다. 일 없습니다. 막 이러면서. 오빠! 막 이러면서. 애교 있다. 저는, 고향에서 그런 말은 안 쓰고요. 괜찮아요. 이렇게. 괜찮아요? 네, 이 서울 말투나 조금 억양이 같은데 그냥
양간하다 그럴까? 그냥. 괜찮아요. 일 없어요. 이렇게. 맞아요. 편하게. 괜찮습니다. 말이잖아. 이제 평양말이에요,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똑같은 북한 아니, 말이잖아. 좀 달라요. 근데 저도 제가 아는 평양말이 우리도 그랬단 말이에요. 맞아요. 아니잖아요. 네. 이렇게 제가 이게 평양말 맞아요. 아니에요. 그건 항해도 말이에요. 왜냐면 또 산 사람들이 밥 먹었니? 이게 서울 말이지? 이러는데 우리는 그렇게 말 안 하거든요. 진짜요? 저희도 밥 먹었니? 이러지 않거든. 저는 아까 깜짝 놀랐거든요. 분명히 진짜 유현주가 선풍금 메고 이 앞에 지나간 것 같은데 탑 보니까 또 있어요. 이게. 유현주 아바타인 줄 알고. 진짜다. 네. 옷 색깔까지도 똑같이 비슷한데. 너무 박수입니다. 우리 양세형 씨 일단 열렬히 환영해 박수. 네, 늘 새롭고 신비한 북한 이야기가 가득한 이만갑. 오늘 주제는요, 특별히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조선의 첫 수소탄 시험 완전 성공. 2016년 1월 6일 10시 조선의 첫 수소탄 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2016년 1월 4차 핵실험 감행 후 연이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며 전 세계를 전쟁의 위험성에 몰아넣고 있는 북한.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실험을 막기 위해 국제연합 유엔에서 큰 결단을 내렸다. 핵개발 비용을 마련하지 못하도록 북한의 모든 돈줄을 막는 강도 높은 대북 제재를 시작한 것. 세계를 오가는 북한 선박과 비행기를 감시하는 것은 기본. 지하자원 판매 등 북한의 모든 국제 거래를 중단하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전 세계가 합심한 대북 제재에 가장 힘들어진 것은 북한 당국과 김정은이 아닌 북한의 일반 주민들. 대북 제재로 인해 외부에서 물품을 들여올 수 없게 되자 중국을 통해 물건을 공급받던 장마당 거래 역시 대부분 중단된 상황. 역대 최고 수준의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는 김정은 정권. 북한 주민들의 현재 생활상은 어떤지 정확히 알아본다. 예, 오늘 이만갑에서는요, 유엔에서 채택한 대북 제재, 과연 뭐 어떤 걸 못하게 하는 건지, 그리고 그런 대북 제재가 북한 당국이나 일반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가 어딘가에 있었는데 뭐 외국 걸로 해서 우리가 막았다더라. 아니면 몇 명을 지목해서 이 사람들의 금융거래를 뭐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 우리 사우스파 어떤 거 들어보셨습니까? 일단 뭐 금융권 뭐 중국의 은행과 지금까지 거래했던 조그만 은행까지도 다 이제 거래 중단시킨 거 하고, 얼마 전에 필리핀인가 어디 동남아에서 좀 묶였죠? 북한 선박을 아예 그냥 강제로 그냥 압수하는 거죠. 압수하는 뭐 절차부터 해가지고. 최근에 본 인터넷 뉴스 같은 데에서는 외국에 있는 북한 식당도 못 가게 하자. 맞아요. 뭐 그런 것까지 봤어요. 네, 근데 사실은 뭐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냥 막연하게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과연 대북 제재가 무엇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북한에 무엇을 금지하고 있는지 이만갑 브리핑의 달인입니다. 이소연 씨가 준비했습니다. 뉴스를 통해 매일 보도되고 있는 대북 제재. 하지만 대북 제재가 도대체 어떤 것이고 대체 뭘 막는다고 하는 것인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지금부터 북한 인민군 상사 출신 저 이소연이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제연합 유엔이 북한의 군사 개발을 막기 위해 대북 제재 조치를 취했던 것은 총 7번. 90년대 초반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국제조약에서 탈퇴를 선언하며 핵개발에 대한 야심을 드러냈는데요. 이에 유엔에서는 공식적으로 북한의 행태를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2006년 북한이 1차 핵실험을 시작하면서 유엔의 대북 제재도 본격적으로 진행됐는데요. 북한의 최첨단 무기 수출입을 차단하고 불법 군사 자금이 북한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공식적인 선언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 2차 핵실험을 시도한 북한. 이에 유엔은 최첨단 무기뿐 아니라 재래식 무기의 수출입까지 금지한다고 선언. 더 나아가 무기를 옮긴다고 생각되는 북한 선박을 감시하도록 허용했고요.
군사개발 비용과 관련된 북한의 해외 금융 거래를 막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굴하지 않고 북한은 또다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3차 핵실험을 진행했는데요. 결국 유엔은 북한의 금융 거래뿐 아니라 항공과 선박, 외교관에 대한 감시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북한은 4차 핵실험과 함께 장거리 미사일까지 발사하며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결국 유엔도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북한 항공과 선박을 감시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다른 나라에 출입하는 것을 완전 금지시킨 것입니다. 거기다 김정은 비자금 조직인 39호실까지 직접 감시 대상에 포함시키며 김정은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는 대북 제재안을 내놓았습니다. 지금까지 조선인민군 상사 출신 이소연이었습니다. 한 번도 안 더듬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귀에 쏙쏙 들어왔어요. 열렬한 탕원입니다. 열렬합니다. 예.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만갑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예, 유엔에 결의한 대로 전 세계가 합심해서 강도 높은 대북 제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대북 제재가 북한 주민들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첫 번째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예. 대북 제재가 시작되면 북한 전 지역에서는 네모 모임을 조직한다. 아무래도 저거 아닐까요? 아무래도 대북 제재가 되니까 우리나라처럼 북한 전 지역에서는 동네 개모임을 조직한다. 개모임. 모여서 이렇게 좀, 넌 얼마 있니? 너는 쌀 얼마큼이냐? 나눠서 이렇게 먹고. 일리가 있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은행 막 이용하기 전에 시골에서 거의 뭐 개도 많이 하고 그렇거든요. 개, 향약, 구례 많이 했잖아요. 네. 대북 제재가 시작되면 북한 전 지역에서는 밀수 모임을 조직합니다. 밀수 모임을 조직하다. 일리가 뭔가 있네요. 필요하니까 맞아. 뭔가 구하러. 진짜 밀수밖에 어떻게든 구해야 없겠네요. 되니까. 뭔가 위급한 상황이 오면은 사재기 같은 거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재기 모임을 만든다. 저도 이게 약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선 씨는 되게 스윗하고 잘생기신 것 같아요. 갑자기 그 얘기가 이게 상황이 안 맞는데요. 굉장히 이렇게 넷이 있으니까 네 분이 계시니까 더 돋보이죠? 네, 굉장히 돋보여요. 되게 어려 보이고. 아, 요즘 거기다가 연기력까지 좋아지셔가지고 맞아요. 너무 자연스러워. 진지해지고 네. 너무 좋아요. 목소리도 톤이 달라졌어요. 맞아요. 되게 도움이 된 것 항상 같아요. 자신감 있게 얘기하라고 하셔가지고. 어머, 딴 사람이야. 힌트, 호박씨. 뒷담화? 정답은 뒷담화. 뒷담화 모임을 조직한다? 정답 확인합니다. 대북 제재가 시작되면 북한 전 지역에서는 한국을 욕하는 모임을 조직한다. 어디 어떻게 무슨 대자보 같은 걸 붙이는 건지 어떻게 된 건가요? 남한에 보면은 정기 적금이라고 있잖아요. 정기자를 따서 북한은 정규 학습, 정규 강연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을 그래서 항시적으로 주에 한 번씩 모여서 강연도 시키고 학습도 하는데 그 모임 마당에서 늘 우상화 교육을 하다가 대북 제재가 벌리면은 우리는 대북 제재라고 하잖아요. 안쪽에서는 미제와 남조선 당국의 고립 압살 책동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경제 봉쇄라는 표현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결국은 뭐냐? 이렇게 됐으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를 못 살게 됐다. 그러니까 니네가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김정은이를 믿고 따라와라 라든가 좀 긴장해서 언제든지 전쟁에 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라든가 이렇게 해서 결국은 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 주민들한테 갖다가 이렇게 선전해가지고 선동한. 정확히 보면 우리가 고립된 게 아니라 우리가 고립시키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160개국 이상을 우리가 왕따를 놓는 거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TV에서 보면 북한 주민들 인터뷰 나오잖아요. 남조선 죄를 피당 돌고 미디어 앞자리를 위해서 저희들은 더 한결 똘똘 뭉치게 됐습니다. 그잖아, 그죠. 그러니까 똑같네. 19명이 한 명을 왕따를 놓는다. 보통 이런 얘기들 하는데 혼자서 9명 왕따 놓는 식으로. 내가 전체를 왕따시켰어 이거예요. 네, 결국은 우리를 없애고 결국은 노예로 만들겠다. 너희 노예가 되겠냐? 싫다. 이렇게 해서 그냥 밀당을 해가지고 결국은 그래서 뭐 전쟁 준비도 해라 해서 주민들을 그 틈을 따서 또 결속을 시켜서 체제를 공고화시키고 김정은의 우상화를 또 격상시키는 거죠.
대북제재 강연회라는 것은 그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그런 강연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 크게 저런 대북제재로 인해서 강연회를 많이 안 했는데 최근에 좀 부쩍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장마당 전과 장마당 후로 이제 나뉠 수가 있는데 장마당 전에는 저걸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주민들이 다 배급을 받는데 네. 배급이 잘 안 진행되면 북한 당국에서는 강연회를 통해서 저게 다 이제 외부 세력들 제국주의 탓이다 이렇게 돌리면 북한 주민들이 그냥 따라가게끔 돼 있습니다. 근데 장마당을 통하면서 장마당이 활성화되면서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장마당에는 이제 상품뿐만 아니라 정보들이 이렇게 오가거든요. 네. 그러면 대북제재가 왜 진행됐는지 북한 주민들이 알 수가 있어요. 게다가 이제 북한에 지금 370만 대 선전화, 휴대전화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통해서 순식간에 이제 그 내용들이 전달되면서 동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부쩍저런 강연회를 많이 하고 있고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제국주의자들이 이제 하나밖에 없는 사회주의 체제를 고립, 압살, 봉쇄, 게다가 말살시키기 위해서 대북제재를 하고 있으니 똘똘 뭉쳐서 이 그 어려움을 이겨내야 한다. 그런 이제 강연회를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북한 주민들이 뭐 믿는 퍼센테이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절반 이상 다 믿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강연회를 이제 많이 하거든요. 이제 정치 사상 공세를 이제 강화하라 해가지고 이제 강연회를 많이 합니다. 근데 믿질 않아요, 이제. 믿질 않으니까 하고 하던 거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고 강연회하면 다 잡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걸 방향을 좀 다른 방향으로 좀 전환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전에 그 월북인 사람들이라든가 이제 탈북했다가 이제 다시 다시 또 들어간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다음 또 그 해외에서 또 이제 그 외국 사람들을 또 좀 이거 돈 좀 줘가지고 사들여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사람들을 내세워서 이제 강연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 이제 얘기하는 거 들으면 안 보던 사람들이고 다른 세상에 갔던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보느라고 이제 말을 듣지만은 그게 결코 이제 먹어 들어갈 수 있는 사상이면 안 돼요. 네. 아니, 그러면 탈북 미남 미녀분들도 그 대북제재 이후에 한국을 욕하는 모임에 나가신 적이 있나요? 그래. 유현주 씨는 엄청 선동해서 나갔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강연회 같은 경우는 강연을 하잖아요. 그다음에 이런 막 분위기가 어수선해지고 대북제재를 받게 되면 상황이 좀 사람들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동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가득 광장 같은 데다 모아놓고 그냥 선동을 외치고 그다음 방송에서도 막 구호들이 막 나와요. 뭐 이를테면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사회주의 주체조선의 위상을 그래, 맞아. 미지와 그 앞잡이들의 고집압살 책동을 단호히 짚으시고 경례하는 장관께 충성을 다해 나가는 일승남전의 위력을 떨쳐나갈 것이다. 이런 구호를 외치고 이런 선동을 하게 되면 또 거기에 사람들이 각성을 해야 되겠다. 그래, 어려울수록 우리가 뭉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집회 열잖아요. 집회하게 되면 또 미리 리허설을 해요. 네, 리허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호단이 전문지죠. 선동대가 미제 앞잡이들의 그 무슨 거리없살 책동을 단호히 짚으시다. 그러면 그 모든 관중들이 짚으시다 3번 합니다. 그러면 짚으시다. 맞아. 진짜 궁금한 게 근데 진짜 그거 할 때는 여러분들이 다 똑같이 다른 사람들 아무도 이상한 생각 안 하셨잖아요. 네, 똑같이. 그러면 지금 와서 보니까 너무나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북한에서 저 학교 때 이제 러던 강연회랑 그리고 이제 포고문이 내려와요. 그러면 이제 그 청년동맹별로 이제 다 모여 앉아서 모임을 하거든요. 그러면 청년동맹 비서가 와갖고 이제 그 사상비서랑 와서 그 결의 모임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 먼저 장군님 로고를 말하고 그 다음에 남자 손을 여겨요. 그러면 이제 이 미제를 이제 등에다 업고서 거리밥살 책동에 미쳐날텐다 이러면서 막 여가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이 막 두 주먹을 부러지면서 그 300만 원의 청복단 노래를 부르면서 막 결의 모임을 해요. 그러고서 그 다음날에 있잖아요. 그 한국 노래를 막 언제 그랬냐는 듯이. 네네네. 미제국주의자들의 경제적 고립 책동으로 지금 우리 공화국이 군사적 위기에 처했다. 진짜예요, 진짜. 네, 이렇게 막 선전을 하면은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더 고치시켜요. 흥분 지수가 올라가지. 아, 네. 그렇게 하면 소리 또 이렇게 적개심을 막 더 강하게 맞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아무런 감정 없이 가만히 서 있다가 상대방이 그 사람들이 신경을 울려 막 격동하면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막 움직여지는 거예요. 네, 진짜 당연히 그러죠. 네. 그럼 막 나도 배에 막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타다라 이렇게 미싱을 하는 거예요. 감히 부응해 하는구나, 부응해. 네. 근데 장수환 씨가 연기를
오히려 박현숙 그 탈북 미녀분한테 배우면 왜냐면 지금 전혀 뭐 흔들림 없이 슬프게 말씀을 하시는데 슬픈 감정을 받았거든요. 저렇게 그냥 쉽게 그냥 하는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슬픈 감정 같은 거 좀 배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상 교육부터 먼저 받고. 저희는 그거 하면 TV에서는 진짜를 말 안 해줘요. 북한이 잘했다고 막 이렇게 놈들이 막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학교에서 이제 청년동맹위원회 열어요. 그래갖고 강당에 딱 앉혀놓고 날로 악랄해지는 저 남조선 계례도당들과 미제 침략자들을 소멸하기 위해 우리 청년 군의대원들은 장군님을 보호하여 청폭탄이 되자 하며 다 같이 청폭탄 막 이렇게 구호를 외쳐요. 요즘에 북한에서 또 구호를 외치는 게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죽탕쳐 죽이겠습니다. 뭐 이런 그 용어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강의 다니다 보면 아니 강사님 죽탕 친다니 그게 뭔 말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욕을 해도 남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욕을 해야 되는데 이거 와가지고 우리한테 죽탕이 뭔 야, 소리야? 이 죽탕 할 거야? 그러면. 난 맨날 북한이 맞다는 거 아니야, 그래 죽탕 해라. 죽이 되도록 사람을 죽이 되도록 치겠다는 거예요. 너는 아메리카노에게 여쭤볼 게 있어요. 유엔에 대해서 그렇게 그러면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어? 네, 유엔 하면은 권한의 행군 전하고 권한의 행군 이유를 따져야 돼요. 권한의 행군 전에는 우리가 계속 교육을 받기를 미국이 유엔이라는 그 탈을 쓰고 15개 주성국가를 앞에 내세우고 우리 6.25 전쟁을 해서 우리 한반도가 반토막이 났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나쁜 이미지로 교육받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권한 행군 겪으면서 우리 아사가 너무 많으니까 유엔 국제기구에서 와서 우리 아이들인데다가 유엔 가서부터 시작해서 의약품까지 전년에는 군대들인데다가 소고기까지 보내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나 당에서 유엔에서 이렇게 해줬다는 말은 없어도 인민들 자체가 스스로 아는 거예요. 그 물품에 유엔이라고 써 있어요? 유엔이라고 네, 유엔이라고 써 있어요. 다 써 있어? 네, 다 써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엔이라는 거는 국제기구인데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불쌍한 나라를 도와주는 기구구나. 이런 걸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네. 자, 대북제자가 시작이 되면 조선중앙방송에서도 그것을 알린다고 합니다. 영상 보시죠. 대조선 족대시 정책에 환장이 된 날강도 미제는 기필코 전국적 멸망의 쓴맛을 보게 될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성명. 미국 정계와 군부 우두머리들이 줄줄이 나서서 제로 지원국 재지정과 소강도 추가 제재로 우리 공화국에 대한 고립의 포위망과 압살의 봉쇄망을 더 바싹 조여보려고 광기를 부려대고 있다. 우리 운명의 눈부신 태양을 감히 가려보려는 자들을 가차없이 징벌해버릴 것이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정대상령. 최근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 시험과 지구 관측위성 광명성 4호 발사에 통쾌한 완전 성공에 어런이 빠진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이 최후 발악을 하고 있다. 그간 누구든 우리의 존엄 높은 최고 수뇌부를 털 것만큼이라도 건드린다면 추호의 용서도 아량도 인내도 모르고 그 즉시 가차없이 징벌하는 것이 우리 천만 군민이다. 그러니까 이거야. 지금 리춘이의 그 내용이 사실은 막 떨리거나 무서운 게 아니라 또 저렇게 저기들이 저렇게 협박하고 공갈하고 막 이젠 징그럽게 많이 들었네요. 저런 얘기가. 태기영 씨한테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대북 제재 때도 일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이게 대북 제재 후 저런 방송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궁금하네요. 솔직한 심정 말씀드리면 욕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네, 편하게 얘기했어요. 진짜 안 그래도 남조선은 나쁘다고만 생각하고 항상 적대적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런 봉쇄가 시작되면 아니 왜 같은 언어도 쓰고 같은 피를 가진 동족인데 네. 왜 우리한테만 못사게 놀지? 우리가 미운 건가 아니면 우리한테는 절전지 진짜 원수 나쁜 놈인가? 그 정도로 진짜 욕도 많이 하고 우리를 진짜 뭐 거립해서 우리 다 죽이려고 하는가? 이런 생각까지 들으니까 솔직히 우리가 싸워야 되나 말해야 되나 그런 이게 생각하면서
그거요. 삽 들고 고속도로 만드는 거는 전혀 우리가 뭐라고 안 하잖아요. 뭐 삽도 지원해 줄 수 있고 고속도로만 만들지 핵폭탄까지 그렇게 만드니까 이제 그런 게 난 거죠. 이제 북한에서 이제 시도 때도 없이 이제 중대보도가 이제 발표돼요. 그러면 그거를 막 열렬해서 듣는 게 아니라 너무 못 살고 힘들다 나니까 이제 이춘희 아나운서가 막 크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말하면은 그게 막 사람들이 이제 또 시작이라고는 또 이제 경세봉생가 이러고 사람들이 그때부터는 정신 바짝 차려갖고 물건들을 막 사서 걷어들여요. 이거 이제 물가가 너무 오르니까 그래서 이춘희 말을 잘 하는 거예요. 차라리 전쟁 나버려라라고 생각하는 그럴 수도 있겠다. 의외로 있을 것 같아요. 많아요. 국민들은 거의 다 해요. 거의 다.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살면이 그냥 네. 그러면은 뭐 북한에는 죽으면 차라리 편하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요, 이런 말도 있어요. 이 양이 이렇게 큰 거고 핵만 만들지 말고 차라리 전쟁하고 콱 터뜨려가지고 죽을 놈은 죽고 살 놈은 좀 살자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TV로도 나오고, 저희 아나운서 설명 발표하고 이거 하는 게, 이게 중앙당 손정부에 이거 말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만 말만 만들어서, 우리 여기 온 사람들이 다 지금 자기 그 격동된 소리를 막 한 게, 사실은 말 만들어서 이렇게 다 말해라 해가지고 해서 한 거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격동된 심정을 진짜 격동돼서 한 거 아니고, 시킨 거예요, 다. 아니, 오죽이나 많이 들었으면 다 애우고 있어. 네. 아니,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그렇죠. 어떻게 북한 사람들 그렇게 말을 잘해요? 그러는 거예요. 맞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유턴해준다 시키게 되면 항상 눈만 뜨고 귀만 열리게 되면 듣는 소리가 그런 소리니까 자다가 깨어서 말해야 되는 위대한 장군 이게 충성을 다하는 것이 우리 인민은 무슨 어쩌고 이런 말 거기다 기판, 상호, 포상 기판 이런 거 하다 보니까 발표력들이 너무 좋아. 늘 하던 거로. 네. 평생을 그거 똑같은 말 하거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몇 월 며칠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과 비교해볼 때 나의 생활은 정말 열악하게 어쩌고 저쩌고 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야, 진짜 주승 박사가 보시기에는 지금 뭐 지시가 내려오고 주민 통제하고 뭐 이런 게 뭐 다 보이시겠어요? 네, 일반 주민들하고 그리고 간부들하고 이제 구분해서 분명히 이제 지시가 내려온다고 보고 있고 아무래도 주민들보다는 간부들에게 좀 더 이제 그 자세한 내용들 북한이 이제 앞으로 수행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서 내려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저런 사건들이 터지면 간부들에게 1차적으로 내려오는 것은 전쟁 예비 물자 그리고 비축 물자 이러한 것들이 지금 어디까지 이제 잘 관리가 되고 있고 어느 정도 보존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이제 우선이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그 통치 기관들이 있습니다. 안전부 그리고 이제 보위부, 당조직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북한 주민들이 동요할 것을 대비해서 좀 포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아마 그 전해지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을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이고 이러한 이제 정세에 대해서 어떻게 설득시킬 것인지 이러한 것들이 당 간부들을 위주로 해서 자세하게 이제 내려오게 되는 거죠. 네. 대북제재 앞 위기의 북한 다음은요. 대북제재가 시작되면 북한 주민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주제입니다. 주제 보여주세요. 대북제재가 시작되면 내모하는 북한 주민들이 늘어난다. 뭘까요? 공유는 너무 쉬울 것 같고. 대북제재가 시작되면 도둑질하는 북한 주민들이 늘어난다. 도둑질하는 북한 주민들이 늘어난다. 예. 대북제재가 시작되면 집에 있는 살림을 다 팔아버리는? 다 팔아서 생활하는 주민들이 늘어난다. 아,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먹고 살기 없으니까 있는 거 다 팔아버리고. 자, 대북제재가 시작되면 정답은요? 대북제재가 시작되면 해외여행하는 북한 주민들이 늘어난다. 해외여행? 해외여행? 자유가 아니잖아, 저기가. 뭐 국내 여행도 자유롭게 못하는데 어떻게 해외여행을 하나요? 네, 이게 그러니까 어떤 시각으로 보냐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일단 제재가 가해지면 가해질수록 북한 간부들은 자기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을 다 쓴다는 거죠. 특히 뭐냐면 간부들이 지금 제재가 없을 때는 뇌물이 슬슬 들어왔어요. 제재 때문에 시장이 안 돌아가고 시장이 안 돌아가면 주민들이 보리가 안 돼요. 그러면 간부들도 자연히 수익 구조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매일 그냥 위스키 먹던 사람이 못 먹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해외여행을 보내. 그럼 간부들의 해외여행 아니요. 북한에 살고 있는 제1, 제2, 그 다음에 기타 제3국의 연고를 든 친척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지. 특히나 중국입니다. 중국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중국은 바로 옆 나라이기 때문에 사사여행을 시키거든요. 일본은 못 가게 해요. 그 대신에.
네, 근데 예전에는 일본의 대북 제재를 하기 전에도 일부 당 부서에서 돈을 가져오라고 일본에 가서 가져오라 이렇게 해서 국비밀 내 보냈던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재가 가해진다면 뭐냐? 일본에 있는 연구 가족들을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국제 경기 차로 나가잖아요. 여성 뭐 소프트볼 경기 일본에서 한다, 뭐 바둑 경기 한다 하면은 거기에다가 인위적으로 북한에 살고 있는 제일교포들을 우사라든가 촬영가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임원으로 끼워서 보내요. 보내가지고 돈을 가져오게 하고. 아유, 참. 우리는 주로 중국에 가요. 중국에 친인척이 있는 분들을 좀 내가 중국에 좀 가서 돈 좀 벌어 오겠다면 일체 안 내보내요. 그러나 대북 제재가 딱 있어서 이제처럼 자기네가 수익 구조가 좀 딱 동결되면은 내가 가겠다 하면은 보내줘요. 내가 얼마만한 돈을 내겠냐? 먼저 돈을 내고 그 비자를 떼요. 우리는 비자고, 우리는 그 여행증이거든요. 근데 딱 보이부서 떼줘요. 근데 그 보이부서 그 떼줄 때 돈 일정한 부분 내고, 그 다음 내가 이제 갔다 와서 얼마만한 걸 국가에다가 바치겠다. 이렇게 선약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또 떼주는 사람하고 또 개인끼리 또 암암리 거래가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돈이 없으면은 이자 돈이라도 꿔가지고 가서 그걸 해가지고, 근데 이자 돈을 꿔가지고 우린 데서림 영태 나면서 오징어를 싸가지고 간 데서 크게 돈은 안 되거든요. 그러나 중국에 있는 친인척들이 니 북한에서 못 먹고 못 살다 왔는데 얼마나 힘들겠냐 하고서 돈을 모아줘요. 근데 그 돈 모아준 걸 가지고 와서 또 북한에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또 바쳐야만이 다음번에 내가 또 갈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유엔에서 대북 제재한다면은 모든 게 다 봉쇄되면은 이렇게 국내적으로 사람들인데다가 이렇게 내설이 개인끼리 내보내면서 돈을 약간의 수익이라도 얻는 거예요. 그러면서 탈북하는 경우도 있겠어요. 그렇죠. 많이 하죠. 그러니까 네.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변덕스러운 게 이 사람들이 갔다 와서 나 조용조용 사람들끼리 말하는 거예요. 중국에 갔는데 이렇게 빨간 이런 십자가 있는 거기 가니까 뭐 막 돈도 주고 쌀도 주고 하더라 이렇게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래 두만강을 넘어서 무작정 빨간 그 불이 켜진 이게 십자가 있는 데로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형상들이 생기면서 탈북도 하고 하다 보니까 또 가지 말라 하고 또 차단하고 그러더라고요. 제재가 생기면은 제가 일했던 공장이 숭어 콘크리트 침목 공장이라고. 침목이라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침목 친하게 지내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무. 침목 교무. 아니요. 철길리로 밑에 까는 이게 콘크리트 나무가 아니고 강제욕구 생산하는 그런 콘크리트인데 하루에 기차 밑에 까는 거. 네, 그런 걸 생산하면 강제가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북한에 딱 두 곳이 있어요. 라진하고 평양시 숭어구역이라고 있는데 강제가 안 들어와요. 강제가 안 들어오니까 한 달 동안 만약에 1,500종을 생산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월급을 못 받아요. 아이고야. 제일 불편한 게 뭐예요? 대북 제재가 시작되면 제일 물가가 진짜 올라요. 물가가? 예, 너무 올라가갖고 정말 한 주 전에 반 신발을 가서 제가 이제 그 신발을 사려고 그 돈을 내밀었더니 지금 때 어느 때인데 이 돈을 내밀고 신발을 사겠냐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대체 얼마예요? 하니까 그 번 값의 5배 이상. 한 주만에? 예, 그래갖고 완전 화폐 교환할 때보다 완전 물가가 상승하는 게 완전 미쌀 같아요. 그 대신 장사하는 사람은 또 돈을 버는 기회가 엄청 많이 벌어요. 벌어요. 그래서 이제 대북 제재 거의 시작된다. 이제 이런 때는 이제 또 이런 사람들끼리 또 말이 다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사전에 물건을 몽땅 다 사드려놔요. 그러고서 이제 딱 시작됐다면 그때부터 이제 물가 올라갈 때부터 팔아먹거든요. 그럼 돈 벌어요. 일단은 그 세관을 막더라고요. 세관이 막히면 북한이 그 물건을 다 외국 거 쓰잖아요. 특히 중국 거 많이 쓰고 다 수입해서 세관만 막히면 장마당이 그 물건 받아오는 선이 딱 끊겨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물가가 쫙 오르기 시작하는데 하루 벌어서 하루 이렇게 쌀 사 먹었는데 쌀이 갑자기 올라가고 옷이 다 이렇게 올라가고 모든 물건이 올라가면 주민들이 제일 힘들죠. 저는 갑자기 궁금한 게 밀수하시는 분들 북한에서 밀수도 못 하나요? 아니 상관없죠. 할 건 다 하죠. 아니, 할 거는 하는데 우선 그렇게 된다면은 이렇게 카바비가 더 올라가요. 네. 막아주는 돈. 그렇죠. 막아주는 돈이 우리는 그래서 딱 시장이 벌써 이렇게 한꺼번에 쫙 돌고 들어오면은 내가 여기인데 들어갈 때 입구에서 쌀 가격을 물어봐요. 한꺼번에 뺑 돌고 나면 쌀 가격이 또 달라져요. 그러면은 돈 시장에 또 달리 있거든요. 돈 대고 시장에 가서 돈대를 물어보면 탁 폭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환율에 따라서 카바비도 올라가는 거예요. 북한은 원래 나라가 힘들 때 뭐 자꾸 내라고 걷잖아요. 대북 제재할 때는 뭐 거둔 거 없어요? 그래요? 뭐 많아요. 이렇게 파고철 같은 거를 이렇게 역을 해요. 인민반장들이 돌아다니면서
한 세대당 70kg씩 내라고. 고춧가루. 네. 근데 세대에 70kg랑 팔철이 없어요. 어떻게 70kg가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1kg당 1,000원씩 내라. 그럼 70kg면 7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파철이라고 말을 하지만 돈을 달라 이 소리거든요. 네. 내라는 것도 뭐 어쩌다 한 번씩 내야 되는데 이틀에 한 번씩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민반장도 매 집집마다 돌아다니기 힘이 드니까 아예 그 릴레이를 시키는 거예요. 쪽지를 써가지고 뭐를 내시오, 뭐를 저기 내일까지 이민반장 집으로 내시오 이런 게 나와요. 그리고 그런 걸 갖다가 알림장이라고 그러거든요. 알림장이 왔다 하고 그다음에 이제는 그 알림장을 문 두드리고 알림장이 왔다 하니까 야 내람장이 또 왔다. 자꾸 내라고 해서 내람장이라고. 내람장. 저희는 그보다 더 힘든 것도 있어요. 뭐냐면요, 그 대북제재 딱 일어나면 일단 내라는 게 많아요. 아빠 앞으로 파철 내죠? 엄마 앞으로 내죠? 학교에서 내요. 근데 학교에서는 철군도 필요하지만 철판을 많이 내라고 그래요. 철판 위에도 없는. 그 뭐냐면요, 진짜 웃긴 게 방광호가 있어요. 네. 전쟁 일어나면 들어가는 방광호? 거 땅굴인데요. 그 이렇게 평상시에는 거기 갖다 쓰레기를 계속 부어요. 그렇게 해놓고 그 위에 철판이랑 철군이랑 다 빼서 집에 갔어요. 이제 좀 대북제재가 딱 들어오면 떠내서 그걸 또 다 파야 돼요. 근데 여름에는 땅이 말랑말랑하니까 잘 파서 좋잖아요. 겨울에는 꽃갱이 해야지, 불 피워서 녹여야지 그 방광을 뚫느라고 진짜 힘들어요. 방공호가 쓰레기 더미가 됐다가 네. 또 거기서 또 철 훔쳐갔다가 네. 그걸 또 내라면 또 냈다가 다시 또 복구하고 또 이런 쓰레기. 멍청한 짓을 왜 아니 그러면 우리가 대북 제재는 결국은 경제 위기잖아요. 네. 북한 내에서는. 그렇지, 네. 그러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가 가끔은 오거든요. 학습 효과라고 해서 어떤 경제 위기가 올 것 같은 그 위기를 미리 이제 한 1년 후에는 뭔가 북한 내에서 뭔가 이런 발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좀 준비 좀 하자 하고 준비했다가 그 위기를 잘 좀 모면을 하고 이런 생각은 안 하게 되나요? 위에서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런 효과적인 강연이라는 거는 일반 주민들하고 간부들하고 따로 분리를 해서 하거든. 내용 자체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간부들은 좀 더 디테일하게 알려주거든요. 사실 이러이러하다. 그러니까 예전에 오죽했으면은 고난의 행군이라 아사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행군 예측설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리라는 걸 위에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일부 사람들은 쌀을 막 사두기도 하고, 예. 그러면서 이게 결국은 이런 제재에 관한 역으로 보면은 윗사람들은 알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는 구멍수를 알게 되는 거죠, 사전에. 그러니까 잘 벌 수, 주민들은 고생을 해도 윗사람들은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향미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살았잖아요, 청진에서. 또 잘 사는 사람들은 또 위기에 돈을 더 버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어땠어요, 집이? 어떤 경우냐면요. 달러를 가지고 있지만 해도 또 다시 달러를 바꿔요, 몽땅 다. 그러면 그 몇막 대기씩, 몇십막 대기씩 바꾼 다음에 현아가 딱 갑자기 확 올라가요. 그때 화를 내버리고. 또 어떤 일반 부자들은 밀가루 몇 턴, 무슨 쌀 몇 턴 딱 싸가지고 있다가 다시 또 이렇게 쌀이 올라갈 때 또 팔거든요. 면 막대기가 뭐예요? 그러니까 한 달러 막대기. 한 막대기가 만 달러라는 뜻이에요. 네, 막대기가 만 달러가 한 막대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만 달러 묶고 네. 그거 한 막대기라 그래요. 이렇게 돈 묶은 거. 그럼 향미 씨 같이 이렇게 부자들은 뭐 일반 주민들하고는 다르게 뭐 확 전쟁이나 나버려라 이런 말은 싫겠어요. 저희는 전쟁 나면 안 되죠. 그렇죠. 왜냐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나는 이거라고. 이제 이게 서민들 같은 경우는 에라이 확 나버려라는데 정작 당 간부나 군사를 담당하는 이들이나 그 최고위층은 전쟁 안 나기를 바라는 거라는 그렇죠. 거죠. 지금은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유지하는 그러니까 거죠. 이런 계층적 갈등이라는 게 북한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원동력인 거죠. 그러니까 전쟁의 공포적 억지력에 대한 거를 이제 계속 주장도 하고 있는 거고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자, 국민이 잘 살아야 되는 건데. 네. 대북 제재 앞 위기의 북한. 이번에는요, 대북 제재 후 달라지는 북한의 외화벌이에 관한 주제라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대북 제재가 시작되면 내모의 탈북이 늘어난다. 자, 장선 씨. 요즘 장선 씨 인기가 뭐 하늘을 찔렀죠. 너무 자연스러워요. 알파고 이후에 정말 뭐 알파고만큼 세죠. 혹시 알파고 아니에요? 아닙니다. 과찬이십니다. 아니, 천재시라. 네, 아닙니다. 날로 이 발전하는 모습이 있는 우리 장선 씨. 장수원 씨 이렇게 열어보면 안에 컴퓨터일 수도 있어요. 메모리가 오류 나가지고요. 지금 머리가 좀 잘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장선 씨. 수많은 정보를 조합해서
3천만 건의 수없이 많은 처리 중이야. 대북 정보 중에 처리 중이야. 어떤 걸 이야기할지. 어디다 둘 건가 지금 처리 중입니다. 대북 제재가 시작되면 자, 한순아. 식당 주인들의 탈북이 늘어난다. 식당 주인들의 이게 무슨 수야? 아무도 모르는 수야.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아무도 모르는 수지. 놀라운 수입니다. 아니 이거 일리가 있는 얘기 같아요. 네. 왜? 왜? 아무래도 뭐 그 식당에 영업이 안 되니까 그렇죠. 예. 아, 영업이 중국으로 안 넘어가든 해서 다시 이제 터전을 차리는 거죠. 네. 아, 역시. 정답 확인합니다. 대북 제재가 시작되면 외화벌이 일꾼들의 탈북이 늘어난다. 외화벌이 일꾼들의 탈북이 늘어난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궁금한데요. 예, 실제 러시아에서 북한 외화벌이 회사 사장으로 근무하셨던 노희창 선생님이 계시죠? 예. 북한에 파견된 이제 외화벌이 일꾼들한테는 이제 국가계획분이라는 게 있어요. 노동자 1000명을 데리고 있으면 1인당 이제 뭐 100달러씩 계산해서 이제 1000달러, 한 달에 이제 1000달러씩 바쳐라 하는 그 국가계획분 당자금이거든요, 그게. 할당이요, 예. 네, 그게 무조건 바치게끔 돼 있는데 그걸 바치지 못하게 되면 그 이제 들어오라. 할 사람 얼마든지 있다. 지금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국가계획분을 이제 수행을 못해서 들어가면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노동자로 전락되는 것밖에 없어요. 신분 하락. 이전에 이제 그 간부로 살았어도 이제 그 국가계획분을 수행을 못하게 되면 다시 노동자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간부 하다가 이제 노동자 하게 되면 노동자들이 굉장히 그 사람을 이제 해보거든요. 뿔이 같아져 있으니까. 그동안 쌓였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 이제 들어가기가 그러니까 자기 주머니 꺼내서 이제 그 국가계획분을 이제 맞춰놓으라고 처음에는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 이제 바치다가 돈이 없어요, 이제. 계속 돈 벌어지는 게 대북제재 때문에 이제 돈을 못 벌었다. 어떤 여유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돈을 무조건 바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못 바치게 되면 그 다음엔 할 수 없이 사람들이라는 게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제 구생활 돼야지. 네, 그 주위 여론에서 또 이제 그 뭐 주의가 있지 않습니까? 또, 야, 쟤는 뭐 사람 잘못했구나. 우선 또 이제 그렇게 이제, 원혼 안탕을 당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 죽기까지 하겠어요, 정말. 자살까지 합니다. 그런 신뢰들도 많고. 내가 있을 때도 한 3명이 자살했어요. 네. 돈을 못 맞춰서. 돈을 못 맞추었으니까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런 이제 대접받아야지. 그러니까 이미 전에 돈이 있던 것도 이제 그 들어가게 되면 다 이거 바쳐야 됩니다, 이제. 야, 정말 뭐, 이거 쉽지 않은 얘기네요. 이상민 씨가 준비한 게 있어요. 제가 그 기사를 봤는데요. 외국에 있는 북한 식당들의 이제 경영이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은데 그 외국에 있는 북한 식당에 미녀들이 많잖아요. 많죠. 만약에 그 북한 식당이 문을 닫게 되면 거기서 일하던 그 북한 미녀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래요. 네, 북한으로 들어갑니다. 일거리가 없지 않습니까? 식당이 암만 있어도 이제 그 운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국가에 바쳐야 될 돈으로 깎으로 이제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는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100% 다 들어갑니다. 거기서 시집 못 가나요? 시집 못 가죠, 그게. 남자 외국인하고 조청만 해도 잡혀가야 되는데. 아니 시집이야 갈 수 있죠. 그 대신 그 북에 남아 있는 가족들은 정치범 수용소에 시집 가요. 이미 성공됐을 때 이게. 그러면 그 미녀들이 다시 북한을 불려들였을 때 북한에서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 보면 거기에 나가는 애들은 뭐 우리 모델 뽑듯이 이렇게 일종의 그런 오디션 같은 학번도 높던데, 그죠. 학번도. 키도 크고 뭐 노래도 잘하고 딱 그런 애들인 거죠. 그러니까 거기 갔다가 걔네들 잘못으로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마냥 방치하면은 이자처럼 누가 시집 가자고 또 데려갈 수 거기서 있어요. 와서 인민배우나 공무배우 이렇게.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걔네들은 벌써 돈을 벌어본 애들이기 때문에 국내에 와서도 뭐 많은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내에 와서도 호텔이라든가 뭐 외화상점 이런 수익 외국인을 접대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또 쑤시고 들어가려고 무지 애를 쓰는 거죠. 네. 대북 제재를 피하고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해서 이 북한 당국에서 별별 속임수를 다 쓰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이봉원 씨와 유현주 씨 그리고 한송희 씨가 아주 쉽게 이 꽁트로 더 준비했습니다. 오야야 이로 어찐다니 북조선이 경제병세 당하는 바람에 일본으로 수출할 수가 없다야. 이제 이 성의를 못 팔게 되었구나. 어찌게 성의는 성의 못 팔아서 성이랑 죽게 생겼다야 정말이에요. 거기 불쌍하다. 야, 송이동무. 와, 울고 기래. 송이동무 곡 좀 붙들어 매라우. 네? 오! 내가 저 송이동무의 송이버섯을 완판시켜주고 와서. 진짜요? 자, 잘 보라고. 네. 근데 이 송이를 깜짝 놀랄 거야. 또 무슨 수로 써작 이래요? 짠짠짠. 엄마, 이거 또 뭐야? 짠!
요것만 딱 붙여지면 이거는 거저 누가 봐도 중국산이야, 야. 이거 이 북조선산이 아니야. 야, 이것만 딱 갖고만 아무 데나 팔 수 있어, 야. 날려 가서 팔고 오라. 오, 야야. 정말 멋있습니다. 최고입니다. 이래. 대북 제재로 인해 북조선 농수산물을 남조선, 일본 등으로 수출할 수 없게 되자 북조선이 생각해낸 속임수 첫 번째. 이것이 북조선에서 온 것임을 알리지 말라. 바로 북조선 물건을 중국 시장으로 몰래 보낸 후 그 원산지를 중국산으로 바꿔치기 해 수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송이버섯은 물론 북조선에서 만든 팬티, 네일 등등 종류를 가리지 않고 벌어지는 북조선의 원산지 바꾸기.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지 않습니까? 오, 야야, 이를 어쩐다니. 경제봉쇄 때문에 내가 외화벌이에서 번 돈을 가족들한테 보내줘야 되겠는데 못 보내고, 오, 야야, 속이 탄다, 야. 뽕은 너무 살려주세요. 기래, 또 나 불러서? 네. 기래, 기돈 거저 보낼 수 있지야. 내가거든 송이동무의 피 같은 돈, 북조돈은 날래 쏴주고 가서. 자, 이 가방 안에 외화든, 응? 그저 중국 돈이고, 그냥 꽉꽉 채워가지고 중국 조그만 은행으로 가서 북조선으로 송금 끝이야, 야. 속도돈으로 끝. 그저 액수가 많아도 단속 방해도 끝. 뇌물만 주면 끝이야. 날래 가서 쏘고 오라우. 오, 야야, 뒤에서 딱 보니까 빛이 바짝바짝 납니다. 기래. 정말 최고입니다. 기. 대북 제재 때문에 북조선으로의 송금도 어려워지자 북조선이 생각해낸 속임수 두 번째. 이것이 북조선으로 갈 돈임을 알리지 말라. 약간의 수수료만 더 내면 중국 국경 지역의 작은 은행들에서 북조선으로의 송금을 도와주고 있다는데요. 가방에 달러, 유로화, 위안화 등을 넣고 북조선에 전달하기까지 국경을 넘을 수 있는 외화의 한도는 정해져 있지만 뇌물 하나면 그것도 해결된다고 하니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지 않습니까? 대북 제재를 피하는 북조선의 기상천외한 속임수들 잘 들으셨습니까? 지금까지 기가 막히게 고운 여성 유현주, 이만갑, 김영둥이, 한성이. 오늘 그저 1인 2역의 북조선 인민 리병원이었습니다. 아, 정말 참 다양한 방법이네요. 예, 제가 했지만 역시 잔머리는 끝이 없네요.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우리 탈북 미남이녀분들 뭐 외국이나 이런 거 거쳐서 탈북을 하실 때 딱 봤을 때 이거 북한 물건인데 다른 나라 물건으로 바꿔서 파는 걸 본 적이 있으세요? 네, 그 중국 같은 데 시장에 가면 북한에서 나오는 오징어가 꽤 많더라고요. 오징어. 아. 네. 근데 그 오징어 외에도 뭐 이자처럼 송이버섯이나 약초, 조개 같이 북한에서 들어온 물건들이 꽤 많은데 밀수를 통해서 아주 싼 가격에 들어오다 보니까 중국 시장에서도 역시 싸게 팔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중국산으로 하게 되면 이 장사꾼들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이 싼 북한산 물건이 들어와서 말 그대로 비싼 그 중국산 명물이 되는 거예요. 네, 지금 명물이더라고요. 중국에서는 북한산이 중국산보다 더 싸요? 쌉니다. 아, 우리가 알기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인건비 때문에 그러겠죠? 중국에서 오면서 이제 그 장마당에 딱 들리는데 북한 어미잔 딱 알아요. 북한 어미잔은 되게 알이 자라요. 근데 중국 어미잔 알이 굵거든요. 근데 딱 보니까 이제 그 북한 잣이랑 그 뭐라니 이제 어미자를 봤는데 약간 북한 잣은 약간 좀 새타얗고 희슥희슥해요. 그리고 이제 그 어미자를 보니까 야 막 엄청 잘고 그리고 막 조그만 이거 찌그레기들이 가득하더라고요. 그래 이거 북한 게 아니에요 하니까 야 무슨 소리야 이게 다 중국 지방에서 올라오는 게다 이러더라고요. 그 알고 보니까 이게 중국에 그러니까 북한에서 넘어오는 걸 다 상표 바꿔갖고 중국산을 해서 판다고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우리는 시장에서 중국산을 북한산이라고 그러고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사리를. 우리나라에서는? 네. 우리나라에서는. 거기다가 뭐라고 썼냐면 통일되면 국산이라고. 그리고요, 되게 신기했던 게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직접 그 고사리를 하나하나씩 이렇게 막 쫙쫙 펴가지고 말려가지고 꽃처럼 예쁘게 묶어가지고 팔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중국에 딱 넘어가니까 그대로 거기 딱 요 모양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 진짜. 근데 거기다가 예. 중국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산으로 이렇게 그렇지. 한 거예요. 아, 그럼 고사리
할 줄 알아요? 이렇게 땀을 말려서 하는 거야? 완전 잘하죠. 저 아빠한테도 엄청 칭찬받았어요. 그리고 다른 그 달리기 선수들이 있어요. 네. 밀수를 이렇게 고사리를 이렇게 넘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그 사람들이 제 고사리가 좋다 했어요. 잘 말렸다고. 아라 씨가? 네, 따는 것보다 말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라 씨 오늘 왜 이렇게 여신 분위기죠? 머리도 잘 만지는 것 같아요. 더 예뻐지신 것 같아. 진짜 한번. 그러고 고사리 파시면 잘 파시겠네요. 근데 나 하나 좀 물어볼까? 아라 씨만의 제재 조치는 뭐예요? 뭐 밥! 당연히 밥 있지. 밥 그러면 저 진짜 탈남할 수도 있어요. 자, 지금 그런가 하면은 뭐 지금 제재 조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뭐 오미자, 뭐 이렇게 뭐 고사리, 송이 이런 거 얘기 들었는데 또 생각나는 거. 우리는 평양시다 보니까 그 고사리 산나물은 아니고 도토리. 도토리. 네. 도토리, 맞아. 북한산 도토리 목 인기였어. 도토리. 네. 도토리를 뭐, 맞아요. 한 어일 정도 도토리 따라 산에 가거든요. 네. 근데 솔직히 잘 사는 집안은 자식들은 안 가요. 돈으로 사서 내면 되니까. 못 사는 아이들만 산에 꼬박꼬박 와서 하나를 따거든요. 근데 따서 만약에 5kg 내놨는데 5kg를 못 따요. 다 말려서 내야 되거든요. 아이고. 못 따면 할 수 없이 없는 돈 또 긁어가지고 사서 또 내야 돼요. 이야. 또. 한때 거마리가 되게 인기 많았어요. 거머리? 거마리 거마리. 그거 중국에서 엄청 수출해갖고 애들이 봉지를 감고 장화를 신고 그 거마리 잡아서 내는데 아니, 거머리를 진짜 힘들어요. 산채로 수출해, 말려서 수출해. 그거 잡아서 말려가지고. 거머리를 말려서? 네. 약으로 쓰고 약으로. 네. 이런 식이면은 진해도 네, 왕지네. 별게 다 왕지네를 말리는 것도 그 대에다가 이렇게 붙여갖고 발을 하나하나 펴갖고 끈으로 앞뒤를 딱 묶어서 말려야 돼. 곤충 채집하듯이? 네, 그래가지고 해치라고. 일자로 말리는 게 저 진짜 일이거든요. 봤어요. 그 다리가 떨어지면 상품 다리 가치가 떨어지면 없으니까. 안 돼요. 가치가 없으니까. 네, 건품하기 때문에 다리 하나도 떨어지지 않게 쫙쫙 펴갖고 예. 이렇게 묶어갖고 말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국에서 뭔가가 이렇게 그 때마다 절기마다 이렇게 나오는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번에는 고사리다 하게 되면 고사리 또 채식을 확 하니까 북한 사람들은 야 그냥 우리는 당의 명령 따르는 게 아니라 중국의 명령을 따른다. 중국에서 산으로 하게 되면 또 우리는 산으로 하고 바다로 하게 되면 우리는 또 바다로 하게 되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열심히 따오면 엄마가 먼저 팔아치워요. 학교에다 내. 지금 학교에다 팥도 받쳐야 되는데 네. 엄마가 일단 급하니까 이게 또 아빠의 소주값으로 바뀔 수도 있네요. 네. 그래, 야 당장 네 커뮤니티께 바빠줄게. 근데 학교 무슨 학교 됐다 내면 학교 가지 마. 와 진짜 똑같다. 북한에서 그런다 엄마들이. 네. 그러면 자 제재는 현실화되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에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으로서 네. 지금 이 제재가 우리 서민들한테 이게 가장 문제다. 돈 있는 간부들은 다 상하층, 빈층대 상급층으로 있는데 백성들은 진짜 하루 한 끼 벌어먹는 게 힘들거든요. 저도 그리고 장사를 해봐서 하루 벌면 쌀 한 킬로, 1kg 벌기가 진짜 쉽잖아요. 근데 1kg로 온 가족이 먹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봉쇄되면 또 오만큼 굶어야지 좀 좋은 날이 올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미사일은 매번 쏴대고 있습니다. 미사일 한번 쏠 때마다 계속 배 굽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참 이거는 참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북에서는 최선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쏜 미사일이 그 북한 1년치 보통 사람들 식량이라고 합니다. 참 한심하죠. 예. 네, 대북 제재와 위기의 북한 이번에는요. 네. 북한 인민군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합니다. 주제 보여주세요. 대북 제재가 시작되면 북한 인민군은 네모 준비한다. 자, 북한 인민군은 뭘 준비할 것 인민군 탈령을 준비한다. 탈령. 탈령할 수 있겠죠. 수 있겠네요. 여기 저 탈령병 우리 중대장님 탈령할 수 있겠지. 아무래도 아예 이렇게 죽니 그냥 나가서 죽겠어. 탈령하는 사람이 있죠. 사실 어려우면 어렵지 않아도 있고 어려워도 있어요. 탈병은 꼭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군대 애들이라는 게 그 천태만상이 아닙니까? 온 데다 다 긁어 못한 군인들이라서 뭐 이상한 사람도 있을 거고 애로생도 있을 거고 탈병도 있을 거고 다 있다는데요. 네, 일단은. 좋습니다. 대북 제재가 시작되면 북한 인민군은 체제. 이거 좋다. 나 이런 거 미쳐. 나 이런 거 미쳐. 이런 거 전화 끊기거나 이 사람 가버리면 나 쓰러져요.
이게 가볍게 떠올리지 않은 것 같아요. 아주 쉬운 거예요. 아니, 있어요. 있어요, 진짜. 되게. 네. 뭐에 관한 거였어요? 되게 괜찮았어요. 자, 이상민 씨가 바로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총알. 정답 공개합니다. 대북제재가 시작되면 북한 인민군들은 군사 도발을 준비한다. 이거죠?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데. 도발을 준비한다고 하는데 우리 인민군에 있을 때 비무장지대에서 근무하셨던 주승현 박사님은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대북 제재를 하면 북한이 뭐 다 그만두고 인민군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군부에서 특히 인민군은 더 세게 나갑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대북 제재를 통해서 우리가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더 세게 나가고 다른 한편으로는 각종 이제 도발을 하는 것이 그 협상용입니다. 그래서 도발을 함으로써 이제 먼저 그 국제사회에서 협상을 하든지 아니면 그 협상이 되면 좀 더 그 좋은 위치에서 협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인민군 같은 경우는 대북 제재가 딱 진행되면 일반 이제 그 사회나 주민들보다도 더 좀 어려운 환경에서 이제 긴장한 상태에서 이제 군복무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면 일단 군사 도발이라는 게 전쟁을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하면은 북한이 게임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데 결국은 대화에 끌어내는 것도 있겠지만 중요하게 우리 남한 사회에다가 남남 갈등을 조성시키고 첫째. 그다음에 이제처럼 뭐 인공위성이라든가 핵실험 같은 거는 또 하나의 효과는 국내적으로도 이제 좀 제재가 가해지면 주민들을 그만큼 통제하기가 쉬워지고 통제하기 쉬워지면은 김정은이는 자기 체제를 또 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북한이 가장 많이 노리는 건 역시 남한 사회에서 여론화시키고 그다음에 결국 뭐냐 남한에 미군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군 철수라는 거를 그걸 키워드로 내걸고 싶은 그런 속심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3월 한 10일, 11일 즈음에 그 스커드 미사일 발사했을 때 김정은 뒷모습을 놓고 카메라 앵글로 이렇게 발사하는 걸 보여주는 영상이 있었는데 참 바지런해요. 그때 나가서 이렇게 설정대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부산까지 타격하는 그 거리 맞췄다고 하더라고요. 일부러 그냥 보여주기 위함이죠, 그것도? 그 방향을 바꾸면은 일본 영토도 가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미사일을 어쩌면 쐈다는 게 이제 우리는 어쩌다 보니까 이제 긴장도 안 하고. 우리는 안 하는데 그쪽은 무력 시위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일본은 굉장히 민감해요. 그렇죠. 뭐 벌써 뭐 언론이 난리가 아니었어요, 보면. 그러니까 그만큼 민감한데 왜 그러냐면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공식적으로 북한에 성금하고 그다음에 서포가 가는 걸 허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북한 인권법 때문이죠. 근데 제재를 가한 건 뭐냐 원래는 한도가 3,000달러였던 것이 이번에 또 1,000달러로 줄었고요. 그리고 일단 거기에서 뭔가 보내자고 하면은 우체국에 보면은 그 명단이 나옵니다. 그 명단에 보면은 어느 회사, 뭐 평양의 회사, 그다음에 개별적인 이름들이 다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또 조청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그래서 쏜 거는 일본용으로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제 군대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민군이 전쟁 준비를 한다. 이거 더 제재 조치에 따라서 그럴 것이다. 제가 군복무할 때 북한에서 가장 준전시 상태 탈퇴했던 핵방지 조약에서 탈퇴하면서 있었던 그 사건도 있었습니다. 즉 이런 대북 제재라는 것이 이루어지면 북한 군인들 속에서는 전쟁을 대비한 이런 전투 정치 훈련이 강화가 되죠. 그래서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전시를 가상한 이런 훈련이 진행이 됩니다. 밤에 자다가도 그냥 급시에 전쟁이 지금 발발했으니 번개하고 뛰어나와야 된다. 그러면 저희가 1년에 한두 번 하는 것도 엄청 피곤하고 배고프고 힘들어 죽겠는데 이 대북 제재라는 것이 이루어지면 그 훈련을 매일 밤같이 하는 겁니다. 그럼 5분 내에 모든 동작을 하고 장구류 지고 나와서 지하 갱도까지 뛰어가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 군인들 속에서 빈혈이 와서 막 픽픽 쓰러집니다. 그리고 또 먹을 것도 부족한데 갱도 안에서 물 부족, 식량 부족인 상태에서 갱도 안에서 막 생활하라고 하면 자연히 미국 놈은 미워 죽겠구나라는 이 마음이 생기죠. 그러다 보면 군인들에게 늘 하는 뭐냐면 우리는 늘 전쟁을 위한 전격전 준비해야 되고 총대로 조국을 통일해야 되고 남조선 인민을 해방해줘야 된다. 이런 주족관념을 늘 가지도록 이런 것도 선전에 이용을 한다라는 거죠. 제가 대학때 있을 때 그런 훈련을 했거든요. 강행군 훈련이라고 진짜 실탄 사격까지 했었어요. 돌격 때도 삽을 버리고. 네. 군대와 똑같이 버벅전지, 진지차지 그런 걸 했거든요. 한 달 동안을. 근데 궁금한 게 북한 인민들은 우리 한국
남한 군인이 북한 군대보다 더 세다고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약하다고 알고 있어요? 북한 내에서 이 대한민국 한국 국군에 대한 네. 뭐 육군, 뭐 해군, 공군에 대한 이런 것을 좀 이게 TV에도 내보내주고 뭐 해야 되는데 그런 거 군사력이나 전투력 부분을 실제 북한 군인에게도 안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그게 비교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돼지고기도 못 먹는데 쟤네는 돼지고기 먹고 있고 체력상에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절대 그 비교되는 교육을 절대 안 합니다. 인민들 어떻게 생각해요? 남인 군대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비하하는 그 영국 같은 데서 이렇게 나와요. 야, 배꼽이 떼바라게 돼. 배꼽이 떼. 야, 이 잡아라. 이런 그 남조선 그 군인들은 되게 더럽고, 예, 더럽고 중대장 사모님인데 7번을 결혼했고, 그러니까 남조선은 정말 어쩜 저럴까 이런. 근데 주 박사님께 좀 여쭤볼게요. 그 인민군 생활 해보셨잖아요. 네. 남측 군인들 뭐 판문점 저쪽 보이잖아요. 좀 대강 하면 네.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북에서는? 처음엔 좀 부러웠습니다. 왜냐면 저희는 제가 군복무할 때 13년이었거든요. 근데 저 친구들은 2년밖에 안 하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바뀌니까 그걸 느끼는구나. 알죠. 왜냐면 그러니까 주 박사는 몇 년 했다고요? 저는 6년 하다가 왔는데 6년. 그러니까 3번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들어보니까 사람이 네, 저 친구들은 이제 그 2년만 군복무 하는데 그럼 비교가 되는 겁니다. 좀 부럽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저 친구들이 이제 대학을 다녔던 친구들이라는 겁니다. 왜? 저희는 이제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이제 군에 나오니까 그게 이제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황선 씨. 근데 맞다. 어땠어요? 이렇게 막 좀 긴장 상태 이런 거에 좀 대기하거나 막 이렇게 긴장해보거나 그런 적 있어요? 근데 제가 군복무할 때요. 천안함이랑 되게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터졌어요. 천안함 폭침 때가 군복무였구나. 그래서 제가 뭐 파견 공연을 나가면 바로 복귀하라 그래서 그럼 진돗개 막 아니면 진돗개 일 뭐 이런 거 발령 나면 바로 와서 생활관 불 다 꺼놓고 진짜 완전군장 차고 위장하고 띠 차고 그리고 긴장 내는 순간들이 많았어요. 예. 또 연평도 때도 굉장히 긴장감이었잖아요. 왜냐면 실제로 포격을 한 거예요. 우리 땅에다가. 아니 김정민 씨는 최전방에 계셨잖아요. 서부전선 최전방이었는데 저 때는 큰 사건은 없었어요. 하지만 늘 그 긴장을 해야 되니까 수시로 5분 대기조라고 해서 일단 5분 안에 전쟁할 수 있는 걸 다 세팅하고 딱 연명장에 모이는 훈련을 많이 했어요. 가장 피해자가 저였던 것 같습니다. 왜요? 수방사. 그때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 YS 김영삼 대통령 당시 남북 화해 모드가 조성이 되면서 만나려고 김일성과 우리 대통령께서 만남이 이제 이루어지기 직전. 그렇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병장 때 이제 휴가를 앞두고 많은 걸 이제 준비했습니다. 뭐 놀러 갈 때 준비해놓고 저쪽에 숙소 콘도 다 빌려놓고 이제 출발하는데 이렇게 해서 신고 다 하고 이렇게 여기만 넘어가면 이제 밖에 전철인데 잠깐! 김일성 죽었대. 그때야? 김일성 왜 죽어요? 우리 대통령 만나기로 했는데 김일성 죽었대. 왜요? 그래서 돌아가. 전쟁 날 줄 몰라. 김일성 죽었는데 왜 예? 여기서 휴가자들 울면서 다 복귀해야 여자친구 저 앞에 기다리고 있고 다들. 속상해. 전 김일성 사망이 저에게 이런 피해가 있을 줄은 몰랐어요. 북한에서 그때 그거 엄청 욕했어요. 비방하고. 김영삼 저기 불망당 같은 게 상당한 집에 우리 수령님을 잃은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이런 아픔을 이겨내기 위해서 인민들이 정말 그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이런 상당한 집에 총뿌리를 겨누고 있다니 이런 불행한 같은 놈이 이 세상 누구에게 있단 말인가 하면서 막 이래서 김영삼 되게 나쁜 놈인 줄 알았어요. 나는 김정일이 죽었을 때 한겨울이었잖아요. 김정일이 죽었을 때. 맞아요. 그게 추울 때였는데 제가 등산을 갔는데 휴전선 근처에 산을 간 거야. 그래서 그때 아침에 죽었어. 아침에 산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친구들이랑 같이 올라가고 내려오는데 그 전방이니까 부인들이 막 찌창 왔다 갔다 하고 비행기가 팍 날아가는데 전방대한테 할 거. 아이고 나 전쟁 난다 이거 큰일 난다. 바로 휴전선 앞인데 무섭더라니까. 이번에는요, 대북 제재 이후 북한이 여러 가지 도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우리 이소연 씨의 브리핑 듣겠습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가 있을 때마다 전쟁 분위기를 만들어 위기에서 벗어나려 했는데요. 그동안
북한이 했던 반발성 도발 사건들을 알려드리기 위해 저 이소연이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북 제재 후 북한이 일으킨 첫 번째 군사 도발은 2006년인데요. 장거리 로켓을 발사해 무기 수출입을 전면 금지당한 북한. 이에 반발해 계속해서 핵 개발을 하겠다고 발표하고 2차 핵실험까지 감해 세계 평화를 위협했습니다. 두 번째 도발 사건은 김정은 정권 초반인 2013년에 일어났습니다. 3차 핵실험으로 인해 더욱 강력한 국제적 제재 조치를 받게 된 북한. 그 즉시 남북전쟁 휴전협상을 백지화하겠다고 발표. 최고 수위의 준전시 상태를 선포하고 집중적 군사훈련에 돌입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대북 제재 후에도 역시 북한은 군사 도발을 일으켰는데요. 유엔이 대북 경제 제재안을 발표하자마자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을 무려 6발이나 발사한 후 연이어 2발의 추가 미사일을 더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는 미국 본토에까지 핵을 쏘겠다고 협박을 하는 상황인데요. 역사상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앞에서 김정은이 또 어떤 군사적 도발을 할지 전 세계가 긴장하며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게 뭐, 도발을 또 할 수도 있겠어요. 지금 우리가 기억하는 것도 천안북침부터 시작해서 뭐, 그렇죠. 연평도. 연평도 포격에 뭐, 미사일은 뭐 시도 때도 없이 막 쏘니까요. 거기다가 또 피해보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지금 서해오도 쪽에 이제 우리 어민들인데, 우리 꽃게철 같은 때에는 정말 그 하루가 너무 중요한데, 그냥 어업금지 되고 그러면 이게 너무 피해가 큽니다. 백령도, 연평도 이쪽은 여름에 또 휴가철에 손님들 못 받으면 타격이 엄청나다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안 가니까. 이거 진짜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북한이 노리는 게 바로 그런 거죠. 여러 가지 그런 효과를 노려가지고 결국은 뭐냐면은 지금 대화 마당에 자기가 나서도 주도권을 쥐고 나서고 싶다. 뭐 이런 의미인데요. 근데 도발이 있냐 없냐 할 때 제가 볼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도발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게 남한이 눈에 보이는 도발도 있겠지만 안 보이는 도발로 가장 치명적인 게 사이버 테러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도 이게 뭐 금융권도 그렇고 이런 것들도 아마 그 안에 도발은 꼭 없다고는 단정을 못 한다는 거죠. 지금 사실 남북 관계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근데 이 안 좋은 상황이 저는 12월까지 갈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그 한미 군사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때는 이제 북한이 직접적인 도발을 못 합니다. 근데 간접적인 도발을 하죠. 그러니까 단거리 미사일을 쏜다든지 아니면 사이버 테러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중요하게 4월이 뭐냐면 북한에서는 태양절입니다. 예, 그리고 5월은 이제 그 노동당 제7차 대회인데 이 7차 대회가 중요한 것이 지금 집권 5년 차인 김정은 정권이 자신이 시대로 선포하는 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지금 미국에서 지금 대선 레이스거든요. 그래서 미국 후보들에게 대통령 후보들에게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야 합니다. 북한 문제가 이렇게 중요하니까 니네가 우리를 좀 주목하고 나중에 대통령 된 이후에 북한하고 이제 군축 회담이라든지 아니면 평화 협정을 체결하자. 그러니까 이런 것이 12월까지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다양한 수단의 어떤 도발들이 전개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이제 12월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마음이 되게 아픈 게 제가 북에 있을 때에도 대북 제재는 있었어요. 근데 있을 때마다 솔직히 말해서 하루보루 한 끼 먹는 주민들은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면 주민들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주민들도 이제는 장사하던 사람들도 많고 외부 소식을 접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숨 조이면서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대북 제재를 지금 뭐 국제사회랑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이렇게 다른 때보다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하게 하는 것 같은데 빨리 끝내고 북한 주민들이 해방될 수 있도록 그 힘 모았으면 좋겠다는 뭐 그런 생각입니다. 북한 주민들을 중독시킨 2016 신세뇌 작전. 그 사람을 세뇌시키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는 거예요. 우리 장군님. 비겁한 자야, 갈테면 가라. 갈테면 가라고? 연주 실력 하나로 김부자 앞에서 공연을 한 트럼펫 연주가입니다. 직접 보았습니까? 한 3번을 공연을 했어요. 주의사항을 줘요. 장군님하고 시선을 맞추지 마라. 눈물을 흘리지 마라. 만세